오늘의 실험은 성형 단계에서 주는 텐션의 정도에 따라서 빵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베이커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진 반죽일수록 텐션을 더 많이 줘야 하고 적당히 힘이 있는 반죽은 텐션을 적당히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반죽을 모두 준비를 했어요. 각 반죽을 약하게 성형했을 때 혹은 강하게 성형했을 때 빵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반죽 2개, 성형 방식 2개, 2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4가지 비교군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조건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건 1은 힘이 있는 반죽을 텐션을 적당히 줘서 성형을 하는 조건이고요. 이상적인 성형 방식입니다. 조건 2는 힘이 있는 반죽에 텐션을 더 많이 주는 옵션이고요. 과한 텐션이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의도해서 만든 조건이에요. 조건 3은 힘이 없는 반죽에 텐션을 적게 주는 옵션이고요. 부족한 텐션이 빵의 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늘어지는 반죽에 텐션을 많이 주는 반죽이에요. 1번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성형 방식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을 준비를 했고요. 바로 실험 과정을 함께 보시죠. 오늘의 2가지 반죽입니다. 물을 제외한 모든 재료와 비율이 동일해요. 첫 번째, 힘 있는 반죽은 밀가루 대비 수분이 68%가 들어갔고 두 번째, 진 반죽은 수분이 75%가 들어갔어요. 이건 1차 발효가 끝난 반죽들의 모습인데 흔들어 보면 오른쪽 진 반죽이 훨씬 후들거려요. 이제 반죽들을 분할할 건데요. 덧가루를 한 겹 코팅해주고 밀가루를 묻힌 스크래퍼로 벽면을 긁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반죽통을 세워두면 스크래퍼를 안 써도 중력 때문에 반죽이 잘 떨어져요. 그래도 통에 붙어있는 부분은 스크래퍼로 긁어내주고요. 힘 있는 반죽은 통에서 꺼내도 반죽이 많이 퍼지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도 과하게 질척이거나 들러붙지 않아요. 분할 전에 툭툭 쳐서 가스를 정리해주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듬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 적당한 텐션, 강한 텐션 총 2가지 방식으로 성형을 할 거라서 동일한 무게로 2등분 했어요. 두 번째, 진 반죽도 동일하게 분할을 했는데요. 통에서 꺼낼 때부터 질척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손으로 만지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손에 들러붙고 늘어지죠?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 진 반죽도 아까랑 똑같이 동일한 중량으로 2개 덩어리로 분할할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성형 단계입니다. 오늘 4개의 반죽 모두 바타르 모양, 타원 모양 사워도우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사전 성형은 둥글리기로 했어요. 보이는 화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조건 1번, 힘 있는 반죽을 적당히 성형하는 조건이에요. 너무 강하게 텐션을 잡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5, 6번 동작으로 둥글리기를 마쳤어요. 다음은 조건 2번. 힘 있는 반죽을 강한 텐션으로 성형하는 조합이에요. 조건 1번보다 여러 번 반죽을 당겨서 강한 힘으로 텐션을 줬어요. 보시면 이미 텐션이 잡혀서 표면에 기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번 더 둥글리기를 해서 아주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가운데에 큰 기포가 생긴 거 보이시죠? 둥글리기를 마친 반죽 모습인데요. 확실히 텐션을 세게 준 오른쪽 반죽의 크기가 좀 더 작고 표면이 팽팽해요. 다음으로 진 반죽들을 둥글리게 해줄게요. 아까보다 반죽이 훨씬 더 축축 늘어지고 손에 들러붙어요. 조건 3번. 느슨한 반죽을 적당한 텐션으로 성형하는 모습이에요. 조건 1번과 동일하게 힘을 적당히 주면서 5, 6번 정도 당겨주고 둥글리기를 마쳤어요. 마지막 4번. 진 반죽을 강한 텐션으로 성형하는 조합입니다. 4번 반죽을 둥글리게 할 때는 표면이 충분히 탱탱해지고 반죽에 손을 뗐을 때 퍼지는 느낌이 없을 때까지 계속 텐션을 줬어요. 이쯤 되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긴장감이 더 생겼죠.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조건 3번과 4번을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더 힘을 많이 준 4번이 텐션이 잘 잡혀서 모양도 작고 표면이 팽팽해요. 이렇게 총 4가지 비교군의 둥글리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처음 둥글리기를 한 반죽 기준으로 이미 10분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20분만 더 벤치 타임을 가지고 최종 성형을 했습니다. 벤치 타임이 끝난 이후 조건 3, 4번 반죽이에요. 느슨한 반죽인데 텐션을 더 준 오른쪽이 더 덜 퍼졌어요. 다음은 최종 성형 단계인데요. 둥글리기 할 때 조건이랑 동일하게 텐션의 차이를 줘서 성형할 거예요. 이건 조건 1번. 힘 있는 반죽을 적당한 텐션으로 성형하는 비교군이에요. 아까랑 똑같이 적당한 텐션 유지하면서 모양을 잡았어요. 근데 이미 반죽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 번 텐션을 줄 필요 없이 조금 접으면 바로 모양이 잡혔어요. 자연스럽게 성형이 잘 되는 느낌? 다음은 조건 2번. 힘 있는 반죽을 강한 텐션으로 성형하는 조건인데요. 처음에 접을 때 아까보다 좀 더 많이 접어서 텐션을 줬어요. 아까 둥글리기 단계에서 이미 텐션을 많이 잡아놔서 이미 힘이 되게 강한 느낌이었어요. 조건 3번. 느슨한 반죽을 적당한 텐션으로 성형하는 조합인데 확실히 질척이는 반죽이라서 아까 1, 2번이랑 비교하면 시작부터 반죽이 느슨해요. 그리고 아까 둥글리기 할 때부터 텐션을 많이 안 잡아둬서 최종 성형할 때도 반죽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텐션을 잡지 않고 이대로 성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조건 4번. 느슨한 반죽에 강한 텐션을 줘서 성형하는 조건입니다. 이 반죽은 아까 둥글리기 단계에서 텐션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진 반죽인데도 반죽에 힘이 있고 모양도 잘 잡혔어요. 이렇게 성형이 모두 끝난 반죽 모습인데요. 당연하겠지만 힘 있는 반죽일수록, 강한 텐션을 준 반죽일수록 성형한 반죽의 사이즈가 더 작아요. 성형이 끝난 다음에는 실온에서 총 60분 동안 최종 발효를 했어요. 60분이 지난 반죽 모습인데요. 반죽마다 발효 정도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가장 느슨한 반죽이랑 가장 텐션 있는 반죽을 비교해서 핑거 테스트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어요. 성형 방식이랑 발효 속도랑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반죽들을 한 번에 구워서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모양을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반죽들을 캔버스 천에서 테프론 시트로 패닝했어요. 같은 종류 반죽끼리 2개씩 패닝을 했습니다. 굽고 나서 어떤 조건인지 까먹지 않게 보드마카로 표시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쿠프를 내는데 확실히 진 반죽이 칼집 내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진 반죽인 조건 4번인데 속이 끈적여서 나이프가 깊게 안 들어가고 칼집이 중간에 끊겼어요. 다음 조건 3번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끊겼죠. 3, 4번 반죽은 2, 3번씩 칼집을 내줬어요. 반면에 오른쪽 반죽은 확실히 쿠프가 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반죽이 나이프에 붙는 느낌도 덜했어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 반죽부터. 중간에 반죽이 밀려서 엉킨 부분이 생겼죠. 그리고 속살이 너무 질척여서 칼집이 깊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진 반죽은 다음에 더 날렵하고 빠르게 칼집을 내야겠습니다. 다음은 힘 있는 반죽들. 아까보다 확실히 칼집이 깊게 들어간 거 느껴지시나요? 이제 반죽을 굽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시간 이상 예열한 오븐에 넣고 오븐 스프링을 냈어요. 확실히 위층에 힘 있는 반죽들이 쿠프가 더 빠르게 터지고 더 활짝 열렸어요. 잠시 감상해보시죠. 다 구워진 빵의 모습입니다. 실험도 중요하지만 빵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결과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있는 반죽과 진 반죽을 비교해 볼게요. 왼쪽 두 개가 힘있는 반죽이고 오른쪽 두 개가 진 반죽인데 왼쪽 반죽들은 위로 봉긋하게 모양이 솟아있고 쿠프도 잘 열린 반면에 오른쪽은 옆으로 아래로 처져 있고 쿠프도 조금밖에 안 열렸어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는 진 반죽 길이, 성형 강도에 따른 차이를 볼게요. 동일한 진 반죽이라도 느슨하게 성형한 조건 3은 더 많이 퍼지고 강하게 텐션을 준 4번이 3번보다 덜 퍼졌어요. 쿠프도 4번이 좀 더 열렸어요. 위에서 봐도 3번이 좀 더 옆으로 퍼진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힘있는 반죽을 약하게 강하게 성형했을 때를 비교할게요. 여기서 오른쪽 2번 조건은 반죽도 힘이 있고 성형도 세게 한 강강 조합이거든요.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반죽이 찢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텐션을 강하게 줘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단면을 잘라서 내상을 볼게요. 이건 조건 1번. 힘 있는 반죽을 적당한 텐션으로 성형한 조합이에요. 이건 조건 2번. 힘 있는 반죽을 강한 텐션으로 성형한 단면이에요. 조건 3번. 느슨한 반죽을 적당한 텐션으로 성형한 빵의 단면입니다. 마지막 조건 4번. 느슨한 반죽을 강한 텐션으로 성형한 빵이에요. 솔직히 저는 내상에서는 큰 차이점을 느끼진 못했고 전반적으로 기공이 큼직하고 불규칙해서 미발효된 것 같아요. 맛도 비교해봤는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고 그냥 다 똑같이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의 결론을 요약해볼게요. 활짝 열린 쿠프와 봉긋한 볼륨을 만들고 싶다면 반죽에서부터 힘을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반죽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강하게 성형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 반죽으로도 예쁜 쿠프와 볼륨을 만들고 싶다면 사전 성형과 최종 성형에 걸쳐서 겹겹이 강하게 텐션을 잡아서 성형해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실험입니다. 오늘 실험이 좋았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